이렇게 마을에 가갖고 마을 분들 앞에 이제 모시고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카메라도 많고 뭐 장소도 되게 크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그 동네에 대한 얘기 좀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앨범 자켓이에요. 모십니다라는 앨범의 자켓인데요. 저희 마당을 그렸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거실이 이제 스튜디오고요. 정릉에 대한 이제 저하고의 관계 지나간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 손을 잡고서 그때 당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정릉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적 대부분의 기억은 정릉에서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련한 고향 같은 곳 정릉에서 뭐 지금은 다시 오니까 어릴 적에 비해서 많이 변해 있어도 정릉이 가지는 그 다른 동네와는 많이 다른 그런 정릉의 모습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정릉은 서울 도시의 끝이고요. 뭐 아시죠? 북한산 국립공원이 바로 있고, 그리고 아직도 낮에 그 노인들이 햇볕을 쬐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막걸리와 소일거리 내기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정릉천에서 이웃들끼리 모여서 피서도 합니다. 거의 계곡이 있거든요. 청수장부터 내려오는 그 계곡이. 그래서 정릉은 그 자체로 되게 문화적이고, 그 괜시리 건들지만 않으면 자연공원이 형성되는 그런 서울에 몇 안 되는 그런 삶의 향기가 있는 곳이죠. 저는 몇 해 전에 정릉으로 잠깐 왔었는데 그 자연을 다 파헤쳐갖고 시멘트를 막 바르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 아저씨한테 이거 왜 바위들을 다 이렇게 깨 부수고 이렇게 다 파헤쳐 놓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자연형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그냥 두면 자연공원인데 왜 그거를 깨 부셔갖고 다시 시멘트 바른 다음에 자연형 공원을 만드세요? 그랬더니 임마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요. 그래갖고 이게 약간 생각의 틀이 조금 다르구나.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시멘트하고 아스팔트를 발라놓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공되고 나서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가 다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전만큼 어르신들이 모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원래 자연 그대로 있던 부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볼 때 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면서 느끼는 여기서 느끼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공사를 보면서 좀 느꼈고요. 저는 마당에 있는 집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하고 빌라와 같은 곳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사하죠. 스튜디오가 거실에 있는데 이전에 6년 동안 작업하던 지하 스튜디오 조건과도 판이하게 달라서 음악을 연주하는 마음, 대하는 마음도 많이 다릅니다. 비 오면 빗소리 들을 수 있고, 바람 불면 바람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정릉은 뭐 아시다시피 산동네 무허가 집들이 많아갖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진짜 춥거든요. 그리고 6.25 시절에 그 단장 미아리곡에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많은 분들이 사상범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걸로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이 이승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저승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릉은 터가 세고 그리고 무지하게 겨울이 춥습니다. 그 미아리 단장곡이 아시죠? 울고 넘는 미아리 곡에 뭐 철사줄로 꽁꽁 묶고 뭐 이런 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진짜 슬픈 가사거든요. 진짜 한맺힌 가사인데 바로 옆 동네가 거기고, 정릉은 그래서 좀 터가 세서 실제로 이렇게 절도 많고 점집도 많고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고를 많이 겪고 살아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친구들 만나면은 야, 너 되게 바쁘다. 왜 이렇게 바쁘니? 먹고 사느라고 바쁘지. 너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뭐 먹고 살아 임마. 이렇게 물어보면 야, 사람이 격이 있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먹고 사는 거하고 아주 다르게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생활고,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동네죠. 그래서 일례로 몇 달 전에 정릉잔치를 했었는데 거기서 경품이었던 20kg짜리 쌀이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들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흥나는 틈을 타서 어떤 어르신이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 20kg 쌀을 짊어진다는 거 웬만한 강단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릉에선 일어난 일이고, 예. 그리고 그 정릉 잔치할 때 이제 그 아무 일도 안 하셨던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일당이라고 막걸리하고 파전을 요구하는 바람에 되게 그것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정릉에서는 그런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삶의 고단함, 그런 것들이 아직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릉이라는 것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살만하신 분들이고, 이게 저희 동네하고 저희 건너 동네 보면은 이렇게 무허가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곳을 저는 정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릉은 그 괜한 허영심이나 이렇게 의도적인 분위기 조성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브 앤 다이렉트한 동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상을 늘 이렇게 보고 살죠. 예,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정릉만의 분위기, 그래서 삶의 향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 되게 원활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돕고 산다는 정이 있어서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산다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텃밭에서 기른 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뭔가 많이 오면은 밑에 집 재승이 엄마하고 나눠 먹는다든지, 예, 그렇게 진짜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정, 그런 것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이해로 이렇게 얽혀갖고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좀 건조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을 나누고 살아야지 사는 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을 주고 받고 그렇게 정이 좀 쌓여야 되는데, 어떤 일자리라고 하는 일적인 관계로만 묶여갖고 서로 일을 같이 하고 그러는 걸로 사람이 과연 진짜 신명나게 살 수 있을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어쩌면은 일자리라는 부분에 너무 집중돼 있어갖고 그 사람이 그냥 경제활동만 하는 그런 돈만 벌다 죽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사람 사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그 관계가 있으면 돈이 좀 적어도 마을에서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정말 따뜻하게 온기 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을 사람들끼리의 관계, 그 관계라는 것이 미흡하게 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네 집 담벼락을 높게 쌓고 CCTV를 계속 달고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 가난하게밖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 삶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는데, 우리들은 과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전 정릉에 살면서 저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없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계속 제가 얼마 하지도 않은 관계이지만 정말 저를 되게 이쁘게 봐주시고, 그런 사람들끼리의 관계. 그래서 저는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정릉에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소외라고 하는 거, 심지어 자기하고의 소외, 외로움, 그리고 단절감, 분리감, 이런 것들을 늘 일상적으로 겪다 보니까, 그런 소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소외를 극복하는 것은 저는 관계가 아닐까. 원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정 쌓고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소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눈도 되게 좀 따뜻해졌고,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꽁꽁 얼었던 것들이 눈녹듯 사라지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집 계단이 73개의 계단인데요. 그 누구도 치우지 않던 계단을 간밤에 누가 치워서 깨끗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쓰레기들이 막 길거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아무 말도 없이 그거를 간밤에 다 치우셔갖고, 그런 어떤 사람이 사는 데서의 지성이랄까?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지성이 막 발휘되고 생생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동네가 되게 재밌는 게 좀 잊혀질만 하면 어디선가 그래도 나누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도 나누고 살아야지 이 말을 딱 들으면 혼자 이렇게 더 모으려고 하다가 딱 내가 뭔가 잠시 잊었었구나 이렇게 또 들리기 때문에 아주 교육적이죠. 예. 예, 제가 사는 곳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 바로 뒤가 삼각산인데요. 그 약수터에서 아침에 마실 물을 길어오고요. 집 마당에서 북을 치고 노래를 하고 모닥불을 지핍니다. 책 읽기도 되게 좋아요. 어떨 땐 몸을 잠시 쉴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집이 넓고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쓸고 닦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집이 제가 그만큼 하는 만큼 집도 저한테 그만큼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집하고 저하고 사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마을 어르신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무지하게 추운데요. 가끔은 안에 있다가 이 스튜디오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밖에 훨씬 따뜻하다는 거를 알 정도로 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가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돈을 벌어서 연탄 보일러를 제가 놨거든요. 연탄 보일러를 놨는데 연탄 천장을 73개 계단으로 옮기는데, 그때 뭐 이제 저희 밴드 멤버들이랑 친구들 다 불러갖고 하는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동네 사시는 요구르트 이모가 오셔갖고 얘들아 뭐 그렇게 힘들게 옮기니 그러면서 그 삶의 노하우를 또 보여주셨는데, 이제 요구르트 이모가 역할 분담을 딱 해서 그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옮기는 것도 비닐봉지를 이렇게 옮겨서 하니까 능률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옮겼는데, 그런 요구르트 이모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은 그런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삶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나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오셔서 그걸 되게 능률적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저희 집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은 그 안락하고 편안함, 아주 달콤하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연탄불부터 보고, 연탄 재를 밖으로 내놔서 다시 광에서 연탄을 가져와서 다시 넣고,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항상 노심초사 보고, 공연 끝나고 뒤풀이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탄불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꺼질까봐 바로 공연 끝나고 집에 와갖고 바로 이렇게 뚜껑 열어보는 게 연탄불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변에서는 저보고 되게 웃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제 정신을 되게 맑게 하고 제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좀 저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기쁨을 아니까요. 저는 도시에서 함께 자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빌딩이랑 같이 자랐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빌라에서도 살아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도시의 감수성이 좀 짙게 배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같이 도시의 감수성이 아주 짙게 배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큰 빌딩이나 새로 진 빌딩, 아니면 되게 멋진 커피숍 이런 데 가면은 그거 어떤 그냥 세련됐구나 이렇게 느낌 받지만은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것을 받거나 감동을 받진 못해요. 항상 봐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분리된 그 단절감이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그 빌딩이나 어떤 현란한 인테리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되게 촌스럽다고 느껴요. 저는 진짜 도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저건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뭐 또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도시에서 자란 세대는 농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활기를 느끼고 푸르름을 보면 볼수록 정말 생동감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걸 느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진짜 도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그런 도시의 빌딩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슬퍼요, 이제는. 예,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이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내용 없이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촌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서울은 제 앞에서 어떤 속임수도 쓸 수 없어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릉은 저한테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저한테 제시하고 있고요. 73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수많은 악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게,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곳으로부터 조금씩 받아갖고 제 안에서 이렇게 조합돼서 비벼져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은 제 마음 상태고 제가 바라보는 세계관이겠죠. 그래서 이제 작품들이 나오고 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문화적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이분 구도의 물질 기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산 삶 그 자체에서 그 자체의 문화에서 나와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늘 정릉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며 삽니다. 아랫집 재승이 엄마하고 재승이 그 요구르트 이모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도 재미있고요. 그 건너 동네 보살님은 항상 김장하시면 김장김치 갖다 주시고 반찬거리를 갖다 주셔갖고 진짜 되게 고마우신 분이셔. 네, 저를 늘 아들처럼 대해주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가도 그렇게 대해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진짜 좀 나눈다는 거. 제가 보살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보살님은 대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전에 내일 누구네 집에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우리 동네 최고의 아티스트는 이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곡 짓고 뭐 그림 그리고 그런 친구들 많지만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도시적인 토양, 그 도시적이다, 세련되었다는 말을 내용적으로 다시 보면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돋보여야 된다. 근데 그런 촌스러움을 그런 세계관을 확 바꿔놓는 것이죠.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음악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동네는 아무래도 이웃이 좋은 동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좋은 동네에 살고 있고, 가급적 나눠 먹고요. 모든 이웃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앞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이전보단 적어졌고,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의 모든 일상에 담긴 이 장소를 저는 아끼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